갈등이 쌓이고 신뢰는 고갈된다. 견고해 보였던 구조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뭔가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낀다. 이러한 불안정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확산되며 이전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회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집단적 노출의 시점으로 묘사하며 외형에 의해 지탱되던 모든 것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세계는 지속적인 폭로의 단계에 진입한다. 시스템은 그 취약함을 드러내고 리더십은 상징적 권위를 상실하며 낡은 내러티브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일치시키던 요소들이 이제는 서서히 해체된다. 이는 불안, 극단화, 공허감으로 이어진다. 브랜든 빅스는 이 효과가 자신이 관찰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것도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혼돈은 예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된다.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이념적 갈등이 동시에 심화된다. 인류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해법들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해결책들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면의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피로감이 집단의식이 더 이상 표면적인 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지로 밀어붙인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과거의 기준점들이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시선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된다. 이 움직임은 점진적이고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다가 점점 확산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이동이 사회적 영역에서 눈에 띄기 전 감정적 영역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감정적 진실성, 내적 절제력, 집단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들과 점점 더 공감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 불안정 속의 안정지점으로 주목받는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압박을 견디는 방식 때문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역을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언급한다. 감정적 회복력과 재조직 능력. 위기는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긴장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충격 속에서도 응집력을 유지하는 조용한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힘이 최근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도전, 상실 재건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시기는 깊은 흔적을 남겼고 각 어려움은 더 단단한 집단적 대응을 만들어냈다. 이 누적은 즉각적인 붕괴 없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적 구조를 형성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세상에서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다. 브랜든 빅스는 미래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세계적 소모와 이 민족의 내적 성숙 사이에 일종의 정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분열의 순환에 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차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된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소모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도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제도들이 힘을 잃고 수능받던 권위는 의심받기 시작하며 규칙은 더 이상 존중을 이끌지 못하고 약속은 효과를 잃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완전한 노출의 단계로 묘사하며 이제는 익숙함이나 두려움만으로 무언가를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불안정은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된다. 경제는 예고 없이 흔들리고 사회적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차며 집단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사람들은 지속적인 짜증, 막연한 불안,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불편함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주던 구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 소모가 계속될수록 세계가 무의미한 반복의 순환에 갇혔다는 인식이 강해진다. 동일한 해결책이 반복되고 같은 이야기가 재활용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정시키지 못한다. 신뢰는 고갈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단계를 집단적 의미의 붕괴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에 따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그 일상을 믿지 않는다. 이로 인해 조용한 좌절과 정서적 단절이 생겨난다. 이 상태는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떤 이들은 마음을 닫는다. 많은 이들이 무기력에 빠진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던 것이 이제는 분열을 일으킨다. 대화는 단절되고 공감은 줄어든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행동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시스템이 내적인 방향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럴 때 각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준점들은 점점 매력을 잃는다. 과거에 전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던 국가들이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한다. 모범으로 여겨졌던 모델들도 의심받기 시작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집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고 말한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 때문이다. 사람들은 붕괴 속에서 단단함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분열로 반응하는 반면 한국은 압박 속에서도 재조직 능력을 보여준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특성을 끊임없는 긴장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말한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데 익숙해진 민족은 완전한 붕괴 없이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그 땅에서 위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분단, 외부의 위협, 재건, 그리고 절제가 집단의 행동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왔다. 이것이 드문 감정적 회복력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심화될 때 이 회복력은 눈에 띄게 된다. 선전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대조로 인식된다. 많은 이들이 내면적 붕괴를 겪고 있을 때 그곳에서는 대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대조는 기존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불편함을 준다. 안정이 기존 중심이 아닌 외부에서 드러날 때 기존의 서사 구조는 위협을 받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이상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식이다.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 무언가가 그곳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세계적 소모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관심이 축적되고 흥미가 커져간다. 세계는 긴장된 기대의 상태로 들어간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을 집단적 준비 상태라고 말한다. 이는 인류를 더 이상 표면적인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넣는다.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불안정이나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인간 정체성 내부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지적한다. 오랫동안 권력, 효율성, 통제 중심으로 조직된 세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집단적 기억의 한 층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각성은 부드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압박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한국은 특정한 형태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 조용한 저항, 끊임없는 절제, 장기간에 걸친 감정적 생존 속에서 단련된 유산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민족은 결속을 잃지 않고 상실을 견디는 법을 배워왔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재건하는 법을 익혔으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도 정체성을 해체하지 않는 방식을 터득했다. 이 축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적 기반을 형성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기반이 문화라는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단순한 오락이 아닌 감정적 강도를 담은 표현으로서다. 음악, 신체 언어, 리듬, 서사가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감정은 예고 없이 솟아오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감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더라도 연결감을 느낀다. 이 충격은 젊은 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이, 문화, 사회적 맥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표현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에서 일정한 요소가 등장한다고 말한다. 기억의 감각, 인식의 감각,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떠오른 듯한 느낌이다. 이 효과는 자기 내면과의 접촉을 피하던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하지만 현대의 공허함에 지친 이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적 각성은 기존 체계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학문적 인정이나 제도적 수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땅을 만나 퍼져나간다. 그 땅은 피상적인 것에 지친 사람들, 공허한 자극에 지친 이들, 반복되는 공허한 약속에 질린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브랜든 빅스는 이와 같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진정한 감정적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은 즉각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 움직임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습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재정이 되며 오래된 기준들이 의심받는다. 인간관계는 긴장을 겪고 미뤄졌던 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시급해진다. 이 과정은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재정비가 일어나기 전 내부의 균열이 먼저 나타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단계를 오랫동안 억눌러져 있던 것들과의 집단적 대면식이라고 묘사한다. 이 대면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한다. 거짓된 것은 힘을 잃고 피상적인 것은 유지될 수 없으며 외형만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동시에 내면의 절제, 공동의 책임감, 감정의 일관성과 같은 가치들이 점점 자리를 잡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 변화가 도덕적 담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모순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러한 내면의 조정이 전 세계적 붕괴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장소로 주목받는다. 절제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습관으로 자리 잡은 곳, 지속적인 노력이 존중받고 집단이 여전히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곳, 전 세계가 결속의 기준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조합은 강한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그 이후부터 이 움직임은 단순히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브랜든 빅스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를 극도의 압축 시기로 설명한다. 모든 일이 더 빠르게 벌어지고 결정은 즉각적인 무게를 갖게 되며 실수는 큰 대가를 부른다. 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 인류는 정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환 속으로 진입한다. 이 시기 동안 오래된 확신들이 연달아 무너진다. 경제 모델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안정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깨지기 쉬운 것이 된다. 사람들은 노력만으로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장기 계획은 불안정해지고 끊임없는 불안감이 생겨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를 강제로 이끄는 상태다. 이미 무너진 기반에 집착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압력이 커질수록 극단적인 행동은 일상화된다. 극단적 분열은 심화되고 집단은 내부로만 닫히며 불신은 커진다. 심지어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서도 고립감이 퍼진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현상이 외부 구조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기준점이 사라지면 각자는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려 하고 그 결과 공동체는 점점 더 분열되는 것이다. 이 팽팽한 긴장의 시기 속에서 한국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많은 나라들이 마비되거나 내부 갈등의 순환에 빠지는 동안 한국은 지속적인 재조정 능력을 보여준다. 빠른 대응, 조율된 반응, 감정적 붕괴 없이 작동하는 집단적 절제.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행동 양식을 오랜 시간 압박 속에서 작동해 온 문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한다.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이러한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라 명확한 대조로 나타난다. 세계는 이를 주목하고 분석하며 비교한다. 사람들은 일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반면 어떤 시스템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 대비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제도적 차원을 넘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다. 이 시기 동안 전 세계의 관심은 점점 한국으로 쏠린다. 지식인들, 창작자들, 비공식 리더들, 여론 형성자들이 더 깊은 관찰을 시작한다. 이들은 완성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붕괴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의 사회가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 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관심이 인류가 내면의 절제력과 집단적 감각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물질 중심의 가치들은 상징적인 힘을 잃어간다. 축적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지위는 감정적 영향을 잃는다. 소비는 커져가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따라온 모델이 가져온 심리적 대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질문이 이 시기 동안 더욱 강해지며 집단의식을 새로운 가치 축으로 밀어넣는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축에서는 감정적 균형, 소속감, 그리고 삶의 의미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상화가 아니라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일의 절제, 집단에 대한 책임감, 노력에 대한 존중, 이러한 요소들이 즉흥성과 불안정에 지친 세계에서 점점 더 눈길을 끌게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이러한 재조정은 여러 층위에 걸쳐 일어난다. 교육이 재검토되고 노동관계가 변화하며 인간 간의 연결 방식 자체가 다시 설계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강제된 조정기로 묘사한다. 저항하는 자는 고통을 겪고 적응하는 자는 성장의 공간을 발견한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흐름은 내면의 입장을 요구한다. 이 시기에 축적된 긴장은 전 세계적인 기대의 장을 형성한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들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 사이 좁은 복도를 통과하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집단적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의도를 가려내고 모순을 드러내며 내적 구조를 키운 이들을 단단하게 만든다. 세계가 이 포화 지점에 도달하면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2026년에서 2029년 사이에 쌓인 긴장은 더 이상 희미한 압력이 아니라 집중된 기대감으로 바뀐다. 브랜든 빅스는 이 순간을 집단적 임계점이라 부른다. 인류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아직 미래를 명확히 볼 수 없는 상태다. 이 간극은 내면의 침묵을 만들어낸다. 무거운 침묵, 어떤 계시를 앞둔 고요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시스템은 영구적인 불안정 상태로 진입한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거의 완전히 소진되고 방향 감각은 사라진다.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지만 확신 없이 움직인다. 일상은 관성으로 지속되고 결정은 열정 없이 이루어진다.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집단적 감정의 소진이 구조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날 공간을 마련한다고 말한다. 이 공허가 퍼질수록 살아있는 기준점에 대한 갈망은 커진다. 말이 아닌 공식적 권위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무언가, 현실의 층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무언가.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계의 시선이 더욱더 한국에 집중된다고 말한다. 이상화된 본보기가 아닌 명백한 대조로서 많은 나라들이 내부 마비 속으로 빠지는 동안 그곳에서는 조직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은 처음부터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작은 결정들, 사회적 조정, 집단적 행동, 조율된 대응 속에서 서서히 나타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일관성이 점차 강렬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유지되는 무언가를 느낀다. 실천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은 전 세계 상상 속에서 새로운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문화적,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 수렴의 지점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주목한다. 지식인, 예술가, 비공식 리더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것이 태동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이 주목의 축적은 강력한 집단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에너지장을 무언가 더 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으로 묘사한다. 기대가 정렬되고 공허함이 임계점에 도달하며 감정적 성숙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집단의식은 수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깊은 변화는 더 이상 거부되지 않는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2030년의 비전이 구체화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의 중심 요소가 종교적 장관이나 정치적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나타나지만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전통적인 권력의 상징을 지니지 않으며 추종자를 구하지도 않고 이미지를 구축하지도 않는다. 그것의 힘은 말, 존재, 행동 간의 절대적인 일치 속에 있다. 세계의 초기 반응은 균일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브랜든 빅스는 이 불편함을 내면의 균열을 나타내는 신호로 본다. 집단적 공허함 한가운데서 진실한 무언가가 등장하면 그것은 축적된 모순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감각은 감정을 마비시키며 살아온 이들에게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확대된다.
이 새로운 요소의 존재는 인식 자체를 재편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 단계라고 표현한다. 이 새로운 기준점과 접촉하는 이들은 내부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 그것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정직한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이미 약화되어 있던 구조들은 이 변화의 충격을 강하게 체감한다. 공허한 담론은 완전히 힘을 잃고 모순된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세계는 가속화된 전환 상태에 들어간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점을 붕괴의 정점이라고 부른다. 내적 기반이 없는 모든 것은 이 시기부터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시점은 길고 지쳐있던 하나의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한다. 인류는 드러나고 민감해지며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이전에는 불안을 일으켰던 공허함이 이제는 재조정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단계를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누가 붕괴에 붙잡혀 남을 것인지, 누가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에 자신을 맞춰갈 것인지를 가른다. 붕괴 이후 세계는 깊은 재편의 시기로 진입한다. 브랜든 빅스는 2030년 이후를 집단적 의식이 단순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내면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느끼는 것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때 불안의 원천이었던 공허함은 오히려 재구성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정렬되며 삶은 더 이상 외부 압력에만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인류적 기준점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강요된 권위로서가 아니라 관찰되는 균형의 지점으로 사람들은 이 땅을 절제와 감수성, 공동체적 책임이 공존하는 장소로 바라본다. 브랜든 빅스는 이 조합이 조용한 도덕적 리더십을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 명령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다. 이 시기가 깊어질수록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 노동관계는 재구성되고 교육은 반복보다는 의식을 중시하게 된다. 공동체는 진정한 소속감을 추구하고 관심은 축적에서 일관성으로 이동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전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의미를 지탱하지 못하는 오래된 기준을 떠나며 점진적으로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2030년에 등장한 그 존재는 이 과정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권좌에 오르지도 않고 공식적인 제도를 세우지도 않는다. 그 영향력은 사람들과의 접촉 이후 나타나는 변화에서 드러난다. 자세가 달라지고 내면이 조정되며 이전에는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침묵이 깃든다. 브랜든 빅스는 이 효과를 의식의 재편성이라 부른다. 그것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깨어남을 통해 가능해지는 변화다. 이 내적 조정이 퍼질수록 갈등은 점차 힘을 잃는다.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집단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덜 반응적이 되며 결정은 더 큰 감정적 책임을 바탕으로 내려진다. 외부의 인정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을 통해 인류가 스스로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 시기 한국은 인간적 방향성을 상징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하려 한다. 기적이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점을 찾는다. 무너진 세계에서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역할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준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맡겨졌다고 설명한다. 세월이 흐르며 이 재편은 점차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2031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인류는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다. 두려움은 더 이상 결정의 중심이 되지 않고 공격성은 점차 자리를 잃는다. 협력은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의식과 책임이 함께 걷기 시작하는 시대로 묘사한다. 이 새로운 순환은 도전을 없애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재정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선택에 더 큰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공허한 말은 완전히 힘을 잃고 일관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변화가 개인에서 집단까지 삶의 모든 층위를 변화시키며 더 단단한 공존의 기반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내면의 준비가 있다. 그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이 참여한다고 말한다.
생각, 행동, 의도를 일치시키는 것,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반응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습관이 모여 이 새로운 시대의 집단적 장창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관찰자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메시지는 단지 게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찰 속에서 완성된다. 무엇이 가장 깊게 울림을 주었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명확해졌는지를 댓글로 나누는 것은 이 전환의 집단적 장착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 성찰을 이어가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이 의식의 확장을 함께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된 움직임의 일부다. 긴장으로 시작된 것은 방향으로 변하고 붕괴로 보였던 것은 재조정으로 드러난다. 세상은 역사적 문턱을 넘어 내면의 일관성이 길을 결정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외부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 안에서 깨어난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는 화려한 선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의식적인 선택, 내면의 조정,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통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이해로 수렴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다음 걸음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각자의 내면에서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 속에서 일어난다. 기록들은 지난 10년대 말 독립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손으로 쓴 날짜가 적힌 페이지들에는 미래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다. 상징, 암호, 종교적 언어 같은 것은 없었다. 내용은 직설적이었다. 날짜, 시기, 결과. 이 기록들과 관련된 이름은 엘라라, 다. 처음 문서들은 특정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다. 지역 정치적 결정, 특정 사고들, 국지적인 경제 변화. 주목을 끈 것은 그 순서였다. 여러 사건들이 기술된 기간 안에 실제로 발생했다. 이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자료는 보관되어 이후 사실들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일치율은 점점 높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의 규모가 바뀌기 시작했다. 메모들은 더 넓은 기간과 집단적인 영향을 언급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점점 더 자주 등장했다. 바로 대한민국. 항상 특정한 시기와 연관되어 있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봄까지 문서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나리오를 묘사했다. 긍정적인 지표들, 산업 확장, 외국인 투자 증가, 실업률 감소, 초기의 묘사는 눈에 보이는 번영이었다. 동시에 기록들은 확산되는 내부 긴장을 가리켰다. 사회적 갈등,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기록들은 이 시기에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했다. 빠른 경제적 성과를 이끌 수 있는 통치자, 묘사에 따르면 중앙 집중적인 결정, 빠른 속도, 정치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경제는 반응했다. 수치는 상승했다. 제도적 환경은 점점 더 경직되었다. 이러한 조합은 문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성장, 내부의 압박, 겉으로 드러난 성취는 사회적 피로와 함께 왔다. 메모들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들이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동안 더욱 누적되었다. 후속 기록들에서는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이 등장했다. 시간적으로 정확히 묘사된 순간이었다. 2026년 3월과 4월. 이 부분에서 초점은 공식 정부에서 벗어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옮겨졌다. 전통적인 정치 중심에서 비롯되지 않은 무언가였다. 엘라라와 관련된 초기 기록들은 국제 정치나 거대한 시스템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 특정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였다. 그중 하나는 주 도로에서의 사고를 묘사했는데 기계적 결함과 다중 차량이 연루되었으며 날짜와 시간이 대략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실제로 발생했다. 또 다른 기록은 특정 지역에서 지역 경제 결정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몇 달 후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하나의 패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초기 단계를 지나 문서들은 더 광범위한 사건들로 발전해 나갔다. 메모들은 단순한 단일 사건이 아닌 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점점 높아지는 압력의 시기,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이 이후에 영향을 감추고 있는 순간들. 이 시점부터 기록들은 국가 구조를 지목하기 시작했고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었다. 문서들은 가속 중인 국가를 묘사했다.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 재개된 산업 프로젝트들, 높아진 외부 신뢰, 외국 자본의 유입. 기록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국내에서 찬사를 받고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이었다. 동시에 내부 피로감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권력 집중,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의 축소, 세대 간 지역 간 사회적 긴장의 증가. 텍스트는 즉각적인 붕괴를 묘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활발한 제도들, 과열된 시장, 성공의 담론.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다. 성장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혜택은 집중되었고 청년층에 대한 압박은 커졌다. 불만은 쌓였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는 부족했다. 후속 기록들에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강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 기술적 역량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인물,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했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텍스트는 이러한 방식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지만 동시에 의문 제기에 대한 관용도 낮출 것이라 언급했다. 언론은 간접적인 제약에 직면하게 되고 시민운동은 압박을 받으며 정치 환경은 점점 더 경직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들은 이러한 모델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과와 사회적 결속 사이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었다. 지표가 상승할수록 공식 담론과 대중의 인식 사이의 간극은 커졌다. 이 대비는 문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기록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초점이 정부에서 사회로 이동할 때였다. 메모들은 단절이 선거에서 비롯되거나 전통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화는 현 정부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발생하며 직접적인 교체가 아닌 기존 균형을 흔드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공공의 관심은 빠르게 옮겨가고 국가적 논의는 더 이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당성, 투명성,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동하게 된다. 기록들에 따르면 주요 충돌 이전에 한국은 통제된 희열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투자가 발표되며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다. 공식 담론은 성공과 안정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외부 관찰자들에게 한국은 견고하고 잘 운영되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동시에 텍스트들은 내부에서의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의사결정은 점점 더 집중화되고 절차는 폭넓은 논의 없이 가속화된다. 효율성의 논리가 합의의 논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 모델은 빠른 결과를 낳지만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위한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점점 폐쇄적으로 변한다. 기록들은 인구의 일부가 이러한 속도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는 실제적인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외곽 지역들은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며 중소기업은 대형 재벌의 확장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다. 불만은 커지지만 조직적인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이 시기는 뚜렷한 대비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수치와 발표로 드러나는 가시적 번영, 그러나 일상 속에 쌓여가는 긴장. 지배적인 담론은 진보를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은 한계를 말한다. 엘라라의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항상 단절 직전의 짧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기록들에 따르면 당시 집권 중인 지도자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단호한 결정, 중앙 집중적인 소통, 비판에 대한 낮은 관용, 언론은 간접적인 장애에 직면하게 되고 시민운동은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목표는 단 하나, 경제적 속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는 것.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록들은 신뢰의 급속한 약화를 지목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붕괴가 아닌 지속적인 침식. 사람들은 점차 공식 서사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작은 정보 유출이 퍼지기 시작하고 개별적인 증언들이 주목을 끈다. 공공의 논의는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로 전환된다. 기록들은 이 신뢰 약화가 단순한 미세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성장을 지탱하던 구조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다. 정부와 대기업 전략 부문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이게 된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불편함을 유발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 성장도 여전히 실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반에 있다. 정당성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당성이 무너지면 통제는 절대적일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기록들은 중심 사건을 위한 배경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충격의 반가소에는 전통적인 경제 위기나 공식적인 정치 패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영향은 제도적 계획을 벗어난 무언가에서 온다. 인간적 요소, 예기치 못한 목소리, 기존의 메커니즘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움직임. 2026년 3월은 가시적인 전환점이 된다. 이 시점까지 긴장은 존재했지만 억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첫 신호는 정보의 노출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자료가 유출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적 주목을 받는다. 공공의 논의축이 급격하게 바뀐다. 초점은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결정의 출처, 내부 관계, 권력의 이면으로 옮겨간다. 집단적 관심은 예상치 못한 한 출처에 빠르게 집중된다. 제시된 내용은 직접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무력화하기 어렵다. 확산 속도는 제도적 대응 능력을 초월한다. 며칠 후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난다. 무질서한 유출이 아닌 조직적인 순서로 각 공개는 이전보다 더 넓은 파장을 일으킨다.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사회 각계각층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분위기는 점차 불안정해진다. 2026년 4월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된다. 폭로는 전략적 영역까지 도달한다. 대기업과 정부 구조 간의 관계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과거의 결정들이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효율성이라는 기존의 서사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압력 앞에서 힘을 잃는다. 제도의 대응은 늦게 나타난다. 통제 시도들이 시작되지만 정보 공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각 기관의 대응은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공공의 신뢰는 점차 이동하고 공식 담론은 중심을 잃는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드러난 사실들에 고정되어 있다. 이 시기에 기록들이 강조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의 변화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관찰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고 논의는 더욱 깊어진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단순한 확산의 도구가 아닌 분석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정보는 비교되고 데이터는 검증된다. 하나의 서사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이 시점은 광범위한 긴장을 유발한다. 이전에는 거리를 두던 집단들조차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불편함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퍼진다. 명확한 이념적 틀이 부재한 상황은 이 현상을 기존의 범주로 단순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 다음은 해당 포르투갈어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지점이 바로 과정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연속적인 폭로는 누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각 새로운 정보가 이전 정보를 강화한다. 대중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한다. 이전에는 예외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중심 인물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간다. 소통은 여전히 명확하다. 속도는 느려지지 않는다. 제시되는 자료의 일관성이 충격을 유지시킨다. 국가적 논의는 제공된 해답이 아니라 폭로된 정보에 집중된다. 즉각적인 효과는 제도적 불안정성이다. 결정들이 연기된다. 발표문이 수정된다. 내부 동맹이 조정되기 시작한다. 시스템은 방어 모드로 전환되며 사회는 점점 더 주의 깊게 지켜본다. 기록은 이 단계가 과정의 절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초기 폭로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변화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것이 된다. 이 시점부터 초점은 다시 이동한다. 폭로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전환된다. 사회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는 단순히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중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이미 여러 폭로가 퍼진 상태에서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한다. 이전의 주의 깊은 관찰은 집단적 반응으로 바뀐다. 정보는 더 이상 디지털 토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기관들은 직접적인 압박을 느낀다. 기업들은 공개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당국은 더욱 자주 대응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따르면 지속적인 데이터 공개는 내부적인 균열을 일으킨다. 이전에는 불투명성으로 보호받던 구조들이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작동하게 된다.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작동하던 과정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 충격은 전략적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에너지, 인프라, 기술, 통신, 이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2차적인 고발이 나타난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증언들이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 중간급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내부 문서가 유포되기 시작한다. 자료의 양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사회는 빠르게 반응한다. 이전에는 정치적 논의에 거리를 두었던 집단들조차 이제는 매일같이 상황을 주시한다. 그 관심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폭로가 불러오는 실질적 영향과의 직접적인 공감에서 나온다. 높은 비용,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왜곡된 우선순위, 집단적 인식이 변화한다. 기록은 이 시기의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이번 동원은 이전의 사이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구호 중심의 움직임이 아니다. 중앙 집중적인 리더십도 없다. 운동은 분산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역 단위로 조직된다.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집회가 발생한다. 소통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 거리에서는 이미 정보 공간에서 확산되던 흐름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시위는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등장한다. 투명성, 책임 추궁, 구조적 결정의 재검토. 분위기는 격렬하기보다는 단호하다. 참여는 주마다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꾸준한 동력으로 등장한다. 적극적인 참여, 빠른 조직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강한 조정 능력, 동시에 더 나이 든 세대들도 참여하기 시작한다. 동원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운동은 확산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는 국제적인 불편함도 초래한다. 외부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된다. 해외 언론이 사태의 전개를 보도한다. 국제기구들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거버넌스, 투명성,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폭로에 연루된 기업들은 신뢰 하락을 겪는다. 투자자들은 입장을 재평가한다. 소비자들이 구매 패턴을 바꾸고 있다. 윤리적 기준이 시장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소규모의 이니셔티브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 환경이 조정되고 있다. 생산 체계가 재검토되고 계약이 재평가된다. 더 명확한 관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불투명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은 강제적인 적응 단계에 진입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단계는 전면적인 혼란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재조직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노출은 선택을 강요한다. 국가는 구조적 재정의 과정에 들어섰고 경제는 새로운 기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고해진다. 사회는 적극적인 감시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결정의 자동 수용은 점차 자리를 잃는다. 구체적인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표준이 된다. 이 단계의 종결은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원이 제도적 변화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초점은 단순한 반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의 구축으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기록은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며 변화는 더 이상 비상조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동원이 이미 확고해진 상태에서 이 과정은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사회적 압박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한다. 기관들은 절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통제 메커니즘이 재평가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일시적인 예외가 아닌 지속적인 기준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제도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비공개였던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되기 시작한다. 감사 시스템은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 흐름이 재조직된다. 불투명성은 설 자리를 잃고 예측 가능성은 증가한다. 불분명한 결정의 정치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 정치 시스템이 재구성 단계에 진입한다. 전통적인 구조는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일반적인 담론은 영향력을 잃는다. 사회는 운영상의 명확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제안들은 이념적 정렬이 아닌 실행 가능성과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 실용적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논쟁은 더욱 직접적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공공정책의 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참여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결정과 영향 간의 거리는 줄어든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가 외부에서 관찰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고압적 환경에서의 평화적 전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다. 대학들은 이 신흥 모델을 분석하고 국제기구들은 그 전개 과정을 주시한다.
국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사례가 아니라 제도적 참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영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버넌스 기준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내부 관행을 조정하고 생산 체계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수용한다. 수익과 책임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시장은 이 새로운 환경에 반응한다. 기록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조정이 일어난다. 투기 논리는 힘을 잃는다. 투명성은 왜곡을 줄이고 주거 접근성은 구체적인 의제로 떠오른다. 주택 정책은 중심적인 사안이 되고 사회적 압박은 미루어졌던 결정을 앞당긴다. 문헌은 이 과정이 갈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의견 차이는 계속되고 이해관계는 여전히 충돌한다. 차이는 방식에 있다. 사회는 더 강한 노출 및 수정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오류는 더 일찍 포착되고 조정은 구조적 비용을 줄이며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정을 촉발한 개인은 논의의 중심에서 물러난다. 초점은 집단적 효과로 옮겨간다. 이 움직임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은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개인은 동력에서 출발점으로 역할이 바뀐다. 기록은 이 순환이 한국을 역사적 참조 사례로 떠오르게 만든다고 전한다. 폭력적 단절 없는 변화의 사례, 지속적인 노출과 조직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주도된 내부 재조정의 사례다.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 모델은 지역적 맥락을 넘어 논의되기 시작한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확정적인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성을 시사한다. 이 과정은 여전히 전개 중이다. 최종 결과는 집단이 감시, 참여, 그리고 적응 능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변화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작동 상태로 다뤄진다. 2026년 이전에 시작된 순환은 그 시기에 종료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준을 재정의하고 기대를 바꾸며 권력 관계를 재조직한다. 역사는 이 시점을 종결이 아닌 전환점으로 기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미래의 주인공을 지목하지 않는다. 초점은 오직 과정에 있다. 시작된 흐름은 계속 진행 중이며 결말은 아직 쓰이고 있는 중이다. 엘라라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불안정성은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 내부 과정이 외부에 가시화되자마자 외부 세력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공식적 대응은 아니지만 일종의 시험처럼 작용한다. 은밀한 움직임, 전략적 조정, 계산된 압박. 영내 분위기는 조용한 경계 상태에 진입한다. 예언은 동아시아에서 간접적인 충돌을 묘사한다. 공식 성명도 공개된 공격도 없다. 갈등은 선택적 제재, 기술 차단, 무역 제한, 영향력 작전 등으로 나타난다. 모든 조치는 방어적 조치로 포장되지만 누적된 효과는 이전까지 유지되던 미세한 균형을 무너뜨리며 실제 긴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민감한 지점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결정 하나하나가 외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기록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 정치 환경은 이 지역의 기존 이해관계에 불편함을 주기 시작한다. 문제는 단순히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전략의 차원이다. 더욱 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가의 등장은 이웃 강대국들에게 유리했던 기존의 틀을 깨뜨린다. 예언은 한국, 일본, 미국 간의 공조 움직임을 상세히 묘사한다. 군사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실제 작전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해상 경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방어 시스템이 재배치된다. 공식적인 발언은 통제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면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엘라라는 이 시기의 핵심 위험이 전쟁 의도가 아닌 과도한 대비 상태에 있다고 기록한다. 장기간 높은 경계 수준에서 작전 중인 군대는 더 이상 실수를 가정 밖의 일로 보지 않는다. 잘못된 계산, 오판, 자동 반응, 이제 지역의 균형은 몇 분 안에 내려지는 결정에 달려있다. 동시에 예언은 중국의 조용한 역할을 지적한다. 베이징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위협도 외형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개입한다. 선택적인 경제 압박, 기술적 개입, 생산체계의 재구성. 목적은 즉각적인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마모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적 산업들이 점진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 기술, 에너지, 물류. 각각은 관리 가능한 중단처럼 보이지만 합쳐지면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경제 환경은 충격을 받는다. 시장은 반응하고 외부 신뢰는 흔들린다. 예언은 이 대결이 공개적인 전장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것은 여러 층위에서 전개된다. 각국은 명확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서로의 한계를 시험한다. 문제는 그 선이 모호해지는 시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실수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자신이 시작하지 않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 국내 결정은 즉각적인 지정학적 반향을 일으킨다. 국가는 단순한 지역 행위자를 넘어 태평양 균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엘라라의 기록은 민감한 지점으로 나아간다. 불안정성은 전략적 차원을 넘어서 작전적 현실로 나타난다. 첫 번째 충격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다. 사이버 공격이 통신, 운송, 금융시장 등 핵심 시스템을 타격한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동시다발적 중단, 연쇄적 오류, 조정되지 않은 반응. 예언은 이 사건이 어떤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책임의 불분명함이 위험을 키운다. 명확한 주체가 없으므로 각국은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도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실수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기록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적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다. 목표는 시험이다. 대응 시간 측정, 취약점 평가, 의존 구조 파악.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시아 시장은 큰 폭의 변동을 겪고 결제 시스템은 지연을 겪는다. 디지털 신뢰가 흔들린다. 이 와중에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예언은 비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지목한다. 단거리 시험 발사, 민감 지역에서의 훈련, 경직된 통신, 심리적 효과는 즉각적이다. 군사적 긴장이 급등하고 영공 감시는 고강도로 전환된다. 기록은 북한의 움직임이 고립된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불안정한 지역 환경과 동기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각 움직임은 대응을 유발하고 그 대응은 경계 수준을 더욱 높인다. 실수의 여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조약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한다. 예언은 협력협정의 일시적 중단, 방위조항의 재해석, 다자적 약속에 대한 조정 등을 언급한다. 국제 시스템은 자기 보호 모드로 전환된다. 동맹 간 신뢰는 손상된다. 국가들은 더 큰 자율성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정은 더 빠르고 덜 조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단적 균형은 약화되고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커진다. 기록은 이러한 요소들이 비의도적 갈등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지역 전체로 번진다. 기술적 오류가 외교적 위기로 확대된다. 명확한 중재 채널의 부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예언은 이 단계를 냉정한 경고로 마무리한다. 디지털, 군사, 외교라는 복수의 긴장 벡터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시스템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다. 안정성은 극한 압박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달리게 된다. 엘라라의 기록은 가장 민감한 국면으로 진입하며 외세의 직접 개입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한국 내부 결정에 대한 외부 영향이 공개된다. 영향력 작전, 은밀한 압박, 비공식 합의. 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어 즉각적인 국제 반응을 불러온다. 갈등은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다. 폭로는 외교적 분위기를 급변시킨다. 공식 성명은 더욱 강경해지고 각국 대사관은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국가 간 신뢰는 불과 며칠 만에 붕괴된다. 잔존하던 신뢰마저 사라지며 각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엘라라는 중대한 위험을 기록한다. 단 하나의 오해, 일상적인 군사 작전이 도발로 해석되는 순간, 단순한 기술적 시험이 공격으로 오인되는 순간, 예언은 위험은 초기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 반응에 있다고 밝힌다. 방어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경계에 들어가며 판단 시간은 수분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이 불안정성의 진앙지로 떠오른다. 국가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내부 결정은 여전히 외부의 파장을 일으킨다. 어떤 입장 표명도 연쇄적 반응을 유발한다. 중립의 공간은 빠르게 사라진다. 이 시점에서 국가들은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다. 동맹 구도가 형성되고 지지는 조건부가 된다. 이 분열은 전통적인 이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전략적 이해와 태평양 영향력 장악 여부에 따라 재편된다. 예언은 이 분열이 군사 영역을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파열되고 반도체 공급에 타격이 간다. 에너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무역 경로는 엄격하게 감시된다. 그 영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세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급격한 변동.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성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신속히 타격을 입는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갈등의 발화점이 아니라 전 지구적 위험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엘라라의 기록은 이 국면이 단기 합의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불안정성은 장기화되고 국제 시스템은 강제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다. 새로운 규칙들이 시험되기 시작하고 기존의 균형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은 결정적인 전환을 가리킨다. 세계는 완전히 다른 안보 논리 아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국가 간의 완전한 신뢰는 드물어지고 상시 감시는 일상화된다. 한국은 이 재편의 중심에 남아 끊임없이 관찰되고 압박받고 분석된다. 예언은 닫힌 결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을 지시하며 마무리된다. 위험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시기의 결정들은 향후 수년을 형성하게 된다. 지역적 긴장으로 시작된 흐름은 결국 지정학적 분기점으로 변모한다. 기록은 이 순환이 영향력의 경계, 권력의 모델, 안정성의 기준을 재정의한다고 명시한다. 세계는 더 단단하고 더 빠르며 실수에 덜 관대한 시대로 들어간다.